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의공산업기사를 강의하는 유종규입니다. 오늘 강의 목표는 의공산업기사의 제1과목인 기초의학 및 의공학 문제풀이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초의학 및 의공학에는 의용공학의 원리, 그 다음에 의학용어, 세 번째 인체생리학, 그 다음에 인체해부학, 그 다음에 의용생체계측, 의용생체센서 및 의용센서, 의용생체피부, 이 순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초의학 및 의공학은 약 한 110문제 정도를 여러분들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에 대개 한 강의당 한 20문제 정도 이렇게 풀고, 여러분들과 대개 한 40분 정도, 이렇게 1시간 정도, 한 강의가 한 40분 정도 강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신호 전달의 근원이고 미세한 전기적인 신호 발생을 하고 전달시키며 화학적 물질을 분리하여 다른 신경원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능력을 가진 세포를 무엇이라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죠. 그래서 이건 답은 우리가 뉴런이라고 합니다. 이런 관계를 뉴런. 그래서 한번 해설을 한번 보면서 하겠습니다. 뉴런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뉴런, 신호 전달 세포를 뉴런이라 한다. 영어로는 이렇게 뉴런입니다. 신경세포, 뉴런, 신호 전달 세포다. 그래서 다시 뉴런의 구성 3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세포체가 있습니다. 셀바디라고 해가지고 세포체 핵을 포함해서, 두 번째 수상돌기라는 게 있습니다. 신경의 수상돌기로서 신경 충격을 느끼는 안테나 작용하는 실 모양의 돌기를 수상돌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뉴런을 구성하는 마지막에는 축삭, 영어로는 AXON이라고 합니다. 신경의 축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 곳으로 신경 충격을 운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신호 전달하는 세포는 뉴런이고, 뉴런은 이렇게 세포체와 수상돌기와 축삭 이렇게 돌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뉴런의 종류 중 뉴런의 생장, 물질 대사에 관여하고 신경에 영양 공급을 주는 세포는 뭐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서 한번 얘기를 했죠. 예. 이것은 우리가 신경세포체라고 그러는데, 한번 봅시다. 해설. 신경세포체, 뉴런의 본체, 핵세포를 구성하고 신경에 영향을 공급하는 것을 신경세포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수상돌기, 신경세포 내의 돌기로서 자극을 받아들인 돌기, 수상돌기. 축삭돌기, 세포체 내의 돌기로 근육을 흥분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신경에 영향을 공급하는 것은 신경세포체라고 하며, 수상돌기, 그 다음에 축삭돌기 각각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독일 물리학자 렌토겐 사람 이름입니다. 렌토겐에 의해 발견되어 뼈와 같은 단단한 조직의 검출에 사용되며 X선상의 선명도가 높이기 위해 혈관 조영제, 그 다음에 소화관 조영제를 투입하여 병면을 검출하는 영상의료 장비는 뭐냐는 얘기입니다. 영상의료, 렌토겐. 예. 그래서 렌토겐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X선이죠. 렌토겐은 X선입니다. 한번 볼까요? X선, 독일 렌토겐이 발명을 했어요. 뼈 병면의 검출을 하고, 주로 뼈 같은 거, 우리가 그 정형외과에 갔을 적에 뼈가 금이 갔는가, 또는 연골이 다 닳았나 안 닳았나 그런 형태를 파악하는 거, 또는 뼈 내부에 어떤 이물질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보는데 X선을 사용하죠. 혈관 조영제, 빛이 비치는 그림, 사진, 조영제랍니다. 조영제, 또는 소화관 조영제 투입하여 판별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X선은 독일 렌토겐이 발명했는데 주로 뼈같이 단단한 물질을 파악하는 건데 검진하는 데 사용한다. 뼈랄지 쇠랄지 이런 거. 근데 이런 거지 뼈가 아니고 태아의 상태랄지 내장의 상태 이런 건 되게 이제 초음파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뼈 단단한 거 이것은 X선을 한다. 책에 보면은 X선은 왜 X선이냐? 독일 렌토겐이 처음에 이 선을 방사선에서 이 X선을 방사선의 현상을 발견했는데 그게 처음에는 무언가를 잘 모르겠다 해가지고 X자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X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X선 그러면 렌토겐 이렇게. 참고로 이제 감마라이프가 있고 초음파가 있고 MRI가 있는데 MRI는 우리가 이제 X선이랄지 MRI랄지 초음파랄지 감마선 이건 우리가 확실히 그 의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MRI 고주파 자석으로 인체 단면을 영상화한다. MRI는 특보 여기는 M이면 마그네틱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그네틱은 그냥 자석을 얘기합니다. 자개. 그래서 M이 요 M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초음파는 음파를 초과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헬스에서 20kHz까지가 가청 주파수인데 20kHz를 넘는 주파수를 이용했다 해서 초음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MRI는 마그네틱 레조넌스 공진 이미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자석 공진에 의한 영상 촬영을 MRI라고 하는데 이것은 X, Y, Z 다방면으로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것은 단면만 측정하는데 이것은 다방면으로 측정할 수 있어요. 초음파는 인체 반사파를 이용합니다. 인체 투입을 해가지고 반사되는 파를 이용해서 진료를 하고 병명을 찾아내는 것이 초음파고, 감마선은 X선하고 같은 종류가 되는데요. 방사선의 종류로서 X선보다 파장이 짧은 전자기파로 투과력이 X선보다도 큽니다. 투과력이. 그래서 의료용 금속 결함 검사용으로 씁니다. 우리 방사선 동위원소에 알파선 있고 베타선 있고 감마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마선, X선, 요것은 같은 분류로 해서 뒤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외워둘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종 중요한 것은 X선은 뼈를 한다. 그 다음에 단면 촬영이다. MRI는 자석을 이용해서 인체의 다면을 측정한다. 초음파는 인체 반사파를 이용해서 그걸 영상으로 보는 것이다. 감마선은 파장이 짧은 전자파로 가지고 우리가 병명을 검진을 한다 해서 감마선 이렇게 구분을 크게 하고 상세한 것은 뒤에로 가서 더 상세하게 문제가 나오니까 그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답은 4번 X선 영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심장혈 관계를 초음파로 진단하였을 때 초음파로 볼 수 있는 조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음파로 볼 수 없는 조직이 아닌 것은 초음파는 판막 이상 혈류가 역류되지 않도록 이렇게 판막을 해주는 거. 그러니까 심근질환, 심장의 어떤 근육의 어떤 질환, 혈관 협착, 혈관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로서는 심장, 혈 관계를 초음파로 진단하면 판막 이상 혈류가 역류되지 않도록 이렇게 칸막이를 해주는 거, 심근질환, 혈관 협착을 진단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갑상선 이상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 진단 장치에서 한 개의 2차원 영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스캔 라인이 필요하냐. 이건 그냥 외워두셔야겠습니다. 초음파에서 2차원 영상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의 그 스캔 라인이 필요하냐. 이것은 1번 128일입니다. 스캔 라인. 스캔. 그래서 이제 이 스캔이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화면이 있으면은 이렇게 주사선을 이렇게 켜는 걸 스캔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여가 영상이 있으면은 영상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사선이 1초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느냐. 그래서 우리 초음파에서는 128개다. 이렇게 외워두셔야겠습니다. 128개. 참조로 우리가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미국이나 이 보는 방송 시스템이 NTSC라는 방송 시스템입니다. NTSC. 그게 한 화면에 이 스캔 라인의 스캐닝이 525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참조로 독일 거는 625고 프랑스 이건 독일은 8방식입니다. 그다음에 프랑스 세컨 방식은 819인가 이럴 때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NTSC는 525다. 근데 우리가 HDTV라고 있어요. 선형 화상. 이것은 주사선이 1125입니다. 그러니까 스캔 라인이 많을수록 화면이 선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음파에서는 스캔이 128이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하겠습니다. 6번
다음 중 초음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잘 보셔야죠. 맞는 거냐 틀린 거냐 이걸. 초음파로 사용하는 범위는 되게 요거다. 부드러운 조직에 사용한다. 이것도 맞아요. 단단한 뼈병을 갖는다. 이건 X선이죠. 아까 그 CT 촬영에서 인 거죠. 피부 특정 부위는 요리된다. 그래서 요게 이 문제가 그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입니다. 단단한 뼈의 검출에 쓴다. 예. 이것은 CT 촬영이다. 부드러운 조직 하는 것은 초음파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초음파는 부드러운 조직 검사에 사용하는 검사 방법이다. X선은 뼈 단단한 것을 검사한다. 이게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요. 그 다음 7번. 인공장기 중 심장에 직접 전기적 자극을 주면 비정상적인 전기 활동이나 심장 멈춤 치료할 수 있는 장치는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인공장기 중 심장에 직접 전기 자극을 주면 비정상적인 전기 활동이나 심장 멈춤 치료를 할 수 있는 장치는 뭐냐. 우리가 페이스메이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페이스메이커입니다. 심장 조절 장치를 이렇게 조절해 주는 거. 참조로 우리가 이 마라톤을 할 적에 42.195죠. 195km 이렇게 달리는데 대개 한 30km까지 페이스메이커가 같이 띄워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가끔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두 주자들을 이렇게 페이스메이커 이렇게 속도 조절을 해주는 것이죠. 그게 페이스메이커입니다. 또 우리가 콤비아에서 이렇게 물건을 여기다 놓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작업원이 작업해서 여기다 딱딱 하나씩 놓아두는 거. 이것도 페이스메이커라고 합니다. 속도 조절하는 마크다 해서 페이스메이커. 마라톤에서 이렇게 하고 생산할 적은 이렇게 하고 그냥 심장에서도 그 조절을 조정해 주는 것을 페이스메이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볼까요? 페이스메이커 심장 박동 조절 장치를 페이스메이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 치료 장치다. 인공장기 종류 중 콘택트 렌즈, 인공심장, 인공수족, 인공심장, 인공자궁 태반, 인공혈관, 인공각막, 페이스메이커 이런 것들이 다 심장 인공장기 종류에 들어간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장의 멈춤을 치료하는 심장 그 박동 조절 장치를 페이스메이커라고 한다. 답은 1번. 8번. 인공장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인공장기에 인공수족, 페이스메이커, 인공심장, 인공척수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한번 볼까요? 인공장기 종류는 앞에서 나왔죠? 콘택트 렌즈, 눈에 끼는 거, 인공심장, 인공수족, 인공심장, 혈관, 각막, 페이스메이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공척수가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답은 4번으로 하겠습니다. 9번 인공장기 중
인공장기 중 인슐린 분비하는 곳으로 이 조직이 없으면 당뇨병이 걸리는 곳은 어느 거냐? 대개 인슐린 조직 분비물이 없어가지고 당뇨병이 걸리는 병은 우리가 췌장이라고 가끔 들어봤을 겁니다. 췌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통 이자라고 그러기도 하죠. 이자. 한번 볼까요? 이장 아래쪽에 12장 그 줄기에 붙어 있는 소화효소입니다. 그래서 췌장즙을 분비하는데 소화효소와 인슐린을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췌장의 이자라고도 합니다. 이자. 약 알칼리성 무색 투명한 소화액 분비로서 신장 이건 지금 췌장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췌장을. 췌장. 그래서 우리가 암 중에서도 요 췌장암을 걸리면은 잘 발견이 안 돼가지고 일찍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참 많죠. 이건 한번 걸렸다면 수술하더라도 회복 생존율이 상당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분비해서 이것이 없으면은 당뇨병이 걸리는 소화액 분비는 췌장, 즉 이자에서 하는 거다. 그래서 보통 시험은 췌장으로 나옵니다. 이자란 말이 잘 안 나와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췌장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신장은 콩팥을 얘기합니다. 신장. 콩팥을 얘기하는데 사람이 등뼈가 있죠. 척추 양쪽에 한 개씩 존재하고 몸 안에 불필요한 물질을 소변으로 오줌으로 배출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게 폐수 처리장이나 같습니다. 모든 노폐물을 다 처리하는 데가 신장이다. 신장이 이렇게 시험 문제는 신장 그런데 콩팥이란 말로는 잘 안 나와요. 신장 그럽니다. 췌장이란 나오고 이자란 말이 잘 안 나오고 췌장, 신장. 그래서 신장은 콩팥을 얘기하는 것이다. 참조로 하고 답은 1번으로 하겠습니다. 답은 1번으로 하겠습니다.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공학에서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장치가 아닌 것은 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장치가 아닌 것은 전기 메스, 전기 수술기, 방사선 요법, 냉요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요법.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답이 전기 메스, 전기 메스 수술할 때 쓰는 거. 전기 수술기, 방사선 요법 이건 다 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장치인데 냉요법은 아니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의공학에서 치료는 전기 수술기, 전기 메스, 방사선 치료, 온요법, 전기 자극기, 수액 펌프, 대개 여기에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전기 메스는 전류를 통한 금속 바늘 양 끝으로 조직 및 장기를 절단하는 겁니다. 전기 수술기는 수술 시 인체 조직을 절단하는 것이고, 방사선 요법은 방사선을 쬐어 암세포를 억제시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메스를 가한다. 메스는 MESS인데 이게 네덜란드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칼, 해부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나이프,
네덜란드 말은 메스, 이렇게 같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양의학이 제일로 먼저 발달한 나라가 네덜란드로 알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서양의학이 제일로 발달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프랑스, 영국, 독일로 이렇게 전파되고 주로 유럽에서 초기에 1700년대, 800년대는 네덜란드가 가장 의학이 발달되어 있고 그 후로 이렇게 독일로 서양의학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미국 거쳐 가지고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한국의 서양의학 수준이 선진국 수준하고 거의 어깨를 겨눌 정도로 많이 발달되어 있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10번의 답은 4번으로 하겠습니다. 냉욕법. 네. 그 다음 11번 DNA. 우리 유전자 분석할 때 DNA 쓰죠. DNA, 단백질, 미생물 등과 같은 생체 물질과 반도체와 같은 무기질 조합하여 기존의 반도체 칩 형태의 소자를 뭐라고 그러느냐. 이거 동그랗게 쳐있네. 이거 봐라. 이거 뭐라고 그러느냐. 이것을 우리가 바이오칩이라고 그럽니다. 바이오칩은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 바이오가 살아있는 라이프, 리빙의 뜻입니다. 칩은 조그마한 부품을 얘기하고 칩이요. 예, 조그마한 부품을. 그래서 바이오칩은 저를 쓰는 건데 1번 DNA, 단백질, 미생물의 반도체 칩 형태와 작은 소자를 바이오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DNA가 나왔는데 DNA는 디옥시보 핵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보뮤 크로릭 엑시드.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복잡합니다. DNA는 이렇게 되고 N이 어느 건 있나? DNA. 예. 그래서 우리가 DNA를 보통 이렇게 영어 단어로 이렇게 좀 깁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DNA 이렇게 하죠. 예. 그래서 바이오칩은 요거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이게 되겠습니다. 참조로 DNA 칩은 DNA 칩, 게놈 칩, 바이오 센서, 생체 삽입력 칩, 뉴런 칩, 단백질 칩, 이런 것들이 바이오 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서 얘기한 바이오는 살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살아있다. 바이오칩. 바이오칩은 생체 주입용의 실리콘 집적 회로 소자를 바이오칩이라고 합니다. 바이오칩이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외워둘 것은 요 밑에는 참조사항이고 이제까지 쭉 좀 1번 문제 1번서부터 11번까지 풀어가지고 해설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막 외우기가 힘들 것 같고 저 자신도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배울 겸 해가지고 상세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 답을 일단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DNA 같은 미생물을 바이오 같은 물질을 조합을 뭐야? 바이오칩이다. 바로바로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좀 더 상세하게 알고 싶으면 이 해설을 보고 그렇지 않으면 답부터 먼저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10번으로 가면 의공에서 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장치가 아닌 것은 냉력법이다. 그 다음에 DNA 단백질 해가지고 이런 걸 뭐라고 하냐? 바이오칩이라고 한다. 그래서 바로바로 답은 2번 이렇게 외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앞에서 한번 얘기했죠. 게놈칩, 뉴런칩, 단백질칩, 나노칩. 나노칩 이것도 동그라미 쳐있네. 나노칩 이게 또 뭐 전혀 여기는 나노라는 것은 나노 10 구승을 나노라고 했지.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예,
네, 답은 이게 이제 그러면 답부터 하겠습니다. 4번 나노칩이에요. 참조로 게놈칩은 염색체 또는 유전자를 파악하는 데 씁니다. 그 DNA 마이크로 어레이는 게놈칩입니다. 그다음 게놈칩은 게놈은 이렇게 영어로 게놈. 영어로는 게놈이고 독일말은 지놈 그럴 겁니다. 염색체 구조 1조를 얘기하고 DNA는 유전자 분석 기본 단위고 뉴런칩은 신경세포 앞에서 한번 얘기했죠. 단백질칩은 단백질과 반응할 수 있는 항생제 단위를 고정화시킨 거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는 요거다 답이.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인간의 뇌 구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인간의 뇌는 이제 우리가 간뇌가 있고 대뇌가 있고 중뇌가 있고 소뇌가 있고 간뇌가 있고 뇌교가 있고 후두는 그냥 여기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 후두가 되겠습니다. 후두. 인간의 뇌는 대뇌, 중뇌, 소뇌, 척수, 연수, 간뇌, 뇌교로 격성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서 간뇌라고 그랬는데 간뇌는 척추동물로 뇌 부분으로 대뇌, 소뇌 사이의 혈관 활동 조절이고 대뇌는 척추동물로 뇌 대부분 차지하면서 좌우 한 쌍으로 가장 크죠. 반구상 덩어리로서 정신작용, 지각, 운동, 기억력을 대뇌에서 한다. 중뇌는 가운데 꼴, 대뇌의 다른 부분과 중추신경을 연결한다. 소뇌는 대뇌 아래 달걀 모양, 신체 운동 조절한다. 예를 들어서 야구선수 동작이 빠르다거나 학습 효과, 야구 동작이 그러니까 이 운동신경이 발습 잘하고 또 운동을 많이 함으로써 유연성이 있고 하는 것은 전부 소뇌의 발달로 이루어진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다 또 됐는데 ST 공수체감 법칙인데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적에 한 물건을 계속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처음에는 하나 만드는데 1분 걸리던 것이 계속 한 6개월 동안 막 만들고 이제 지속적으로 만들게 되면 1분이 30초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걸 ST 공수체감 법칙이라고 합니다. 야구 선수가 계속 운동을 계속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순간적으로 발달이 되는 거죠. 동작 운동. 이런 것이 다 소뇌에서 이루어진다. 그 다음 연수는 말이에요. 연수는 뒤에서도 나옵니다. 연수라는 것이 또 있고 척수라는 것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를 이렇게 보시고 여기서 다음 중 인간의 뇌 구조에 해당되지 않는 것만 먼저 빨리 찾으면 됩니다. 간뇌, 중뇌, 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런 때 인간의 뇌에 뇌 들어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끔 많이 나와요. 지문에 저렇게 보면은 그래 이걸로 빨리 찾고 넘어가면 되죠. 이거 왜 후뇌냐 이렇게 따질 것도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는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으로 하겠습니다. 5번 뇌파를 기록한 파형의 도면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뇌파를 뇌전도인데 근전도는 근육일 거고 진폭도는 진폭이고 파형도 뇌. 그러니까 14번 답은 이게 14번 답은 바로 뇌전도를 EEG라고 합니다. 이것도 또 영어로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EEG를 그냥 알고 ECG는 심전도죠. EMG는 근전도죠. 그래서 EEG. 그래서 바로 뇌전도다. 인간의 뇌와 정기적 충격 활동을 하는 것이 뇌전도다. 이렇게 해서 답이 2번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5번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초의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초의학에 생리학, 병리학, 해부학, 공중위생학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초적인 거다. 그래서 생체적인, 생리적인 것, 병리적인 것, 해부학적인 공중위생학은 이게 이제 공중위생학, 여기서 답은 공중위생학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보통 우리가 임상의학이라면 환자와 직접 부딪혀 가지고 치료하고 하는 걸 임상이라고 그러죠. 안과, 의학과, 내과 등이고, 기초의학은 생리학, 병리학, 해부학 여기 나왔네요. 사회의학은 공중위생학, 법의학.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의학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공중위생이라는 공중 건강을 위한 위생을 다루는 것이 공중위생이고, 법의학은 우리가 법의학 어떤 범죄 활동이 있을 적 해부해서 법의학적 해석은 이래 나오죠. 법의학은 의학 기초로 하여 법률적 사실관계, 연구, 해석, 감정하는 학문을 법의학이라고 합니다. 법의학은 특수 분야입니다. 의학 중에서도 임상시험이라는 말 가끔 나오는데 병상에 임한다는 뜻으로 환자를 접하여 병을 치료하는 걸 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5번 답은 공중위생학이 15번 2번 공중위생학이 기초의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겠습니다. 예, 15번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예, 조금 첫 시간이 돼가지고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좀 더 그 해설 문제를 제가 보완을 해가지고 이해를 도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문제가 나왔을 적에 빨리 문제를 찾아내서 푸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계속 풀다 보면 의심이 나는 그런 용어랄지 답이라 이런 것은 해설을 보고 다시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경험을 해보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은 바로 답이 이게 느낌이 와요. 어떤 단어가 맞는가 또 오고, 요때는 내가 풀어본 기억이 있어서 이건 답이다 하는 것이 바로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특히 숫자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스캐닝 숫자가 얼마냐, 128이다. 초음파에서 이런 걸 할지 숫자로 나오는 것은 머릿속에 탁탁탁 외워야죠. 그 다음 세 번째, 비교를 해서 CT, 단층 촬영이다. 컴퓨터 토모그래피다. MRI, 마그네틱 레조넌스 이미징이다. 전기 자장의 공진 현상을 해서 하는 거다. PET는 포지트론, 그다음 E는 에미션, 그다음에 토모그래피. 그러니까 양전자 단층 촬영이 PET다. 이렇게 해서 그 용어를 빨리 자기가 터득을 하면은 문제 푸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15번까지만 이렇게 여기까지 문제를 푸는 걸로 하고, 다음 쉬었다가 다음 16번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